자, 이제 10번부터 갑니다. 다음 민간 들어갈 말로 그냥 적절한 것을 했어요. 채점에 좀 오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걸로 채점이 되는데요. 정답이 5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2번 쪽에도 좀 실수를 좀 해서 답이 오류가 좀 많았어요. 답이 2번입니다. 자, children often invent novel, 새로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종종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개발해낸다. To express desired meaning이죠.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이제 꾸며준다고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표현할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 새로운 어떤 방법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이 오늘 요지죠. 이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설명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죠.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설명이죠. 그럼 이제 이게 요지란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문장이 끝에 가볼까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먼저 빈칸 주변에서 연결사를 찾아라. 없지요. 그래서 연지관대 같은 것도 체크해. 연지관 지시어 이렇게 있겠죠. 지시어. 그래서 그러한 어쩌고는 그러한 기발한 방법이지 뭐.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기발한 방법은 allow 아이들에게 allow children to express a meaning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의미를 표현하다 여기 있죠. 똑같죠. 동일 구조 반복 현상. That are well beyond what their limited vocabulary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제한된 vocabulary로 허용했었을 것보다 훨씬 way beyond죠. 뛰어넘는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허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아이들의 기발한 이 방법은 그래서 기발한 방법 했으니까 이 novel이라는 말과 novel 새로운 방법이죠. 어울리는 것이 창의적인 제스처냐 아니면은 언어학적 독창성이냐 이거죠. 그래서 말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2번이 맞겠죠. 1995년에 그 자신의 이제 아래클럼 신문 기사도 되고요. 여기서 논문에서 언어학자인 클락이라는 사람은 인용했죠. 다음 같은 사례들을 인용했어요. 어떤 거냐면 24 months old 24개월 된 아이의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이 24개월 된 아이의 말 이렇게 소유격으로 원래 표시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폴초피에서 생략된 거죠.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인용했단 말이죠. 무슨 말을 인용했냐면 저기 redman 쥐 사람이 와요라고 또 25개월 된 25개월 된 아이의 또 말이죠. 이렇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동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왜 우리가 afraid of 그다음에 뭐 going인데 my going 이런 식으로 소유격으로 표시하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를. 의 말을 또 인용했는데요. Mommy just fixed this spear page. 창 페이지를 내가 막 지금 이 창 페이지를 고쳤어요라는 말입니다. redman이란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동료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쥐를 가지고 심리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아버지 동료고요. 스피어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창 페이지는 torn picture of a jungle tribe 정글 부족의 찢어진 사진이었어요. 어떤 정글 부족이냐면 이제 갖고 있는이죠. holding 창을 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랬던 찢어진 사진인데 그걸 엄마가 함께 테이프로 이제 붙여놓은 찢어진 사진을 이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찢어진 부분을 엄마가 붙인 것을 이제 봤으니까 그 스피어 페이지는 사실은 하고 워즈가 지금 나왔잖아요. 워즈. 엄마가 붙여놨던 것이다. 아니니까 그 전에 붙였어야 되겠죠. had taped together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그러한 페이지라고 이제 얘가 표현을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부족의 사진은 아이 입장에서 볼 땐 창 페이지 뭐 이쯤 되나요? 클락은 또한 also cited에서 또 뭐를 인용했냐면요. 28개월 된 아이의 또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You are the soldier, I'm the gunner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칼잡이고 나는 총잡이라는 말인데 이런 단어는 없죠. gunman이란 말은 있어도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 창의적인 언어 사용 방법이죠. 이 부분이 또 동일 구조 반복 현상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위에 아까 요것도 들어가고요. 물론 요거 novel way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언어 사용이라는 것은 그러면 innovative uses가 이제 복수니까요. 동사는 are가 되겠죠. 사용은 are far from random. 결코 이렇게 무작위로 막 쓰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보여준다.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창의적 언어 사용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빈칸 추론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도 좋겠고 여기 부분. 그다음에 innovative 여기 부분도 좋죠. 다 똑같은 빈칸입니다. 여기 세 군데죠. 그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위치를 바꿔도 문제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이제 하천의 유기성 오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천이라는 것은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물결이 흐르기 때문에 녹색 식물이 없어도 산소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helps in easy respiration. 호흡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산소가 풍부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흐르는 물속에 있는 동물들은요. 동물들이 주어져. 동사는 are입니다. are. 상당히 감소된 산소 용량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sensitiv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stream communities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있는 생물 군락들은요, are especially sensitive. 또 나왔네요. 여기 똑같죠? Any type of organic pollution. 어떤 종류의 유기체적인 그러한 오염, 유기성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유기성 오염이 왜 그러죠? 바로 이들한테 위랑 똑같은 거죠. 산소가 줄었다라고 하는 말이 위랑 똑같습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산소 공급을 줄여주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죠. 반복되죠. When organic matter from a sewage죠. 그래서 쓰레기 하수로부터 나오는 그런 유기물이나 아니면 waste from a paper mill죠.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is dumped in a large quantity. 대량으로 이제 버려지는 거죠. into 강에 버려지면 the oxygen in the water 물 속에는 산소가 소모될 수밖에 없죠. or used up 다 써버려질 수밖에 없죠. bacterial decay process 박테리아 부패 과정에서 다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강물의 오염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죠. in heavily populated and industrialized region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거나 산업화된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강, 하천 주변 환경에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 오염되면 특히 쉽게 거기에 영향받는 동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물고기들이 막 떼로 위에 둥둥 뜨고. 자, 자연스럽게 강물 속에는 굉장히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원활하다. plentiful이죠. 그래서 이것이 easy respiration 아까 위에서 봤던 문장이네요. 호흡을 쉽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eam organism 그래서 강의 유기성 물질들은 쉽게 유기성 오염에 의해서 얘네들은 reduce oxygen supply 위에서 봤던 문장이죠. 감소된 산소의 유기성 오염에 의한 감소된 산소에 의해서 쉽게 영향받는다. 그렇죠? affected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했죠. 아까 because of this reason에서 여기서 지시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죠. 자, 이것도 끼워넣기에 좀 대비를 해보기로 하고요. 끼워넣기.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12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방사선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방사선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방사선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Microwave radiation from cell phone. 핸드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Many people 이렇게 나오면 말투가 너무 좀 상식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칙을 two general 법칙, 너무 말투가 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종종 보통으로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many people이 나왔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근처에서 여러분 버시나 하우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반대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렇게 얘네들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얘네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만 걱정할 게 못 된다라는 결국 그런 얘기겠죠. 그죠? 결국은 벗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테만 될 수 있어도 주제는 아니네요. 엑선과는 달리 엑선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하이 에너지 포턴에서 그렇게 그 광자죠, 광자. 그래서 빛은 이제 파장이기 전에 또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자라고 하는 건 입자로 봤을 때 명칭이에요. 굉장히 하이 에너지 광자인 엑선과는 달리 마이크로웨이브 파들은 아주 굉장히 낮은 에너지의 입자다, 광자다라고, 그러니까 광자, 빛 광자, 입자 할 때 자자죠.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이크로웨이브 파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에버 개념은 여기서 이제 언라이크에서 잡혀지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로 일단 주제를 잡을 수는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파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자, 빈칸 주로 문제인데 항상 빈칸 주변에서 연결사를 찾으시고요. 없죠. 그래서 대신 연지관대를 체크해 보면 여기 지시어 such가 있네요. The fear that some people have shown toward such cell phone radiation. 그러한 핸드폰 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공포심은 주어죠. 동사는 그러면 단수가 되겠네요. find죠. 보시면 발견되어집니다. 그 기원이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이크로웨이브파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문장 끝 문장이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이제 주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이라는 걸 찾아서 또 똑같은 뭐가 어디 있지 않느냐 하고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They deposit their energy in the form of heat죠. 마이크로웨이브 파는요, 일종의 그 열의 형태로서 에너지를 가두죠. That's what they do in microwave oven. 전자레인지에서 그들이 하는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They do not break DNA molecules in the body. 몸에 있는 DNA 분자를 이렇게 파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노출되면 위험한 것이 이제 우리 안에 DNA 그 서열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물체라는 것은 썩고 없어져야 되는데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 그 우라늄 235, 237 그때 우리가 원자탄 얘기하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반감기 즉 그 물질이 없어지려면 자연상에서 바다에 흘렀어요. 근데 없어지는데 뭐 정확히 내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억 년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만 년인가 몇 억 년인가. 그래서 그 물질,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일단 우리의 DNA 구조를 바꿔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형아 등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입자 자체가 없어지지 않다 보니 계속 그렇게 위험 물질이 계속 머물러 있는 반감기가 너무 길다는 거죠. 지구의 역사만큼 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일본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바다로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물고기들이 이걸 먹고 우리나라로 왔을 것이고 제주도나 이런 데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또 먹어줬을 거고 선생님도 지도 참 자주 가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겁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데 혹시 에어컨 때문인가? 방선 때문인가요? Unless they actually burn and char the material이죠. 실제로 그 재료를 태워서 그것들이 태워서 그 재료를 수트로 만들 수트로 만들다 이런 말이죠. 그 물질을 수트로 만들기 전에는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레인지에 넣어서 많이 태워버리지 않으면 DNA를 변형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they pose no risk죠. 어떤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암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방식 속에서 어떤 방식입니까? 엑스레이나 다른 에너제틱 레디에이션, 심지어 햇볕 같은 것들이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 마이크로웨이브파는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The main danger is the heat죠. 그래서 주된 위험은 바로 그 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똑같은 구조죠. 여기 much of the fear 여기 똑같죠? 동일 구조 여기 나왔네요.
마이크로파이에 대한 우리의 근심의 상당수는 틀림없이 여기서 왔다. 이 come from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여기 있는 또 come from과 똑같습니다. origin과. 어디서 왔어요? The fact, 이런 사실에서 온 거죠. They share the name radiation with the other. 그래서 근데 다른 훨씬 더 위험한 형태의 방사선, 감마 방사선 같은 거 이런 것과 이름을 공유한다는 데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은 그 이름을 공유했다는 데서 온 것이네요. 이게 오늘의 요지고요. 이 말과 비슷한 건지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항상 정답은 없죠. 그냥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이니까 2번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열에 대한 증오에서 온 것이다. 아니죠. 물리학 때문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공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름에서 왔다는 것인가? 이름을 똑같이 쓴다는 것. 즉 언어상의 명칭상의 혼란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여기를 빈칸 추론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3번으로 가죠. 13번. 자, ABC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일반 현재 불리는 어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표환, 동반, 추론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표환, 동반, 추론. 표환, 동반, 추론이었죠. The book publishing business in the West. 서양에서 책 출판업은 has existed, 존재해왔죠. Since the late 15th century, 15세기 후반 이후로 존재해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뭐예요? 바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술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이 gave rise to a flourishing trade in books죠. 책에서 상당한 그러한 번영되는 무역이란 말이니까 상당히 좀 돈벌이가 되게 사업을 굉장히 크게 일으킬 수 있게 도서 출판업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발한 이렇게 거래를 가져왔던 그 세기가 바로 그때가 15세기죠. 15세기 후반이죠. 그 이래로 출판업은 서양에서 존재해 왔는데요. During the first few centuries of publishing, 인쇄 초창기 출판업의 초창기 몇 세기 동안에는 the distinction between printers and publishers입니다. 인쇄업자와 그 다음에 출판업자의 구별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거죠. Many printers operated effectively as publisher printers입니다. 많은 그러한 인쇄업자들은 자, selecting 분사구문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쇄할 걸 찾는 거죠. 그래서 using their own resources to print and distribute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 분사구문이 돼서 뒤에서 꾸며주게 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인쇄업자들은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publisher printer니까 인쇄하면서 동시에 그 출판업이죠. 인쇄업자 겸 동시에 출판업자로서 상당히 잘 그렇게 기능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 책을 좀 인쇄해서 세상에 좀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걸 출판업자가 하는 거죠. 인쇄업자는 인쇄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다 했다는 거죠. 많은 그 인쇄업자들은 또한 rely on external, 외적인 그러한 그 backing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To undertake particular printing job, 특정한 인쇄를 해내기 위해서는 뭐 돈도 좀 외부에 저 펀딩을 받아서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they are funded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개인 투자가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funded하고 똑같은 말은 이제 financial이죠. or booksellers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또 print particular 특정한 텍스트를 인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 그들은요 funded 받았죠.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produce official publication. 국가적인 그러한 공적인 출판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 자금의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출판사 겸 인쇄업자라고 하는 이 겸겸이라는 말 때문에 obscure, 모호한이라는 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나 gradually the roles of a printer, 인쇄업자의 역할과 출판업자의 역할이 서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리되다, differentiate라는 말은 모호하다라는 말과 또 이 모호하다라는 말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한 동반 추론했는데 동의어 반의어로 이건 풀고 지금 있는 거죠. 동의어 반의어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판업자는 출판업자로서 또 인쇄업자는 인쇄업자로서의 그 역할이 그래서 이제 as publishers 출판업자들은 조금 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활동이죠. 이렇게 원고를 잘 고르고 뭐 작가를 발굴하고 risk taking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니까 이제 음반 제작자죠 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반면에 인쇄업자들은 essentially manufacturers 제조업자죠 뭐 인쇄된 텍스트의 제조업자로서 쪽에 더 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가 됐다. 서서히 그 역할이 became differentiated. 분리가 됐다 정도는 3번이 되겠네요. 앞에 그 우리가 4번 거랑 이제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죠. 앞에 4번 거.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15번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문만 넣어주고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4번은 앞에 그 5번과 상당히 유사한 지문인데요. 그래서 엄마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번엔 또 아이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갖는 유대한 끈끈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에 대한 조금 더 그 지문과 상당히 흡사한 지문인데요. 보시죠. A piece of evidence,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뭐냐면 support, 지지하는 증거예요. The infant capacit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emotion.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줄 아는 유아의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아이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이 증거는 is provided by still face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제공되는 증거인데요. still face procedure입니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개발된 거냐면 에드워드 트로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무표정 절차라고 할까요? still face, still이란 말은 이제 여전한 또는 still 고요한 얼굴이니까 무표정한 얼굴이죠. 이러한 절차라는 실험에 의해서 이 증거가 아이는 분명히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자, 이 절차를 보면 엄마는 이제 is instructed to죠. 아까 배웠던 거랑 또 흡사한 패턴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도록 지시받는 거죠. distort, 왜곡해라. 자신의 affective feedback이죠. 자신의 이러한 뭐랄까요? 감정적인 피드백을 왜곡해라는 거예요. To her infant, 자기 아기한테 by assuming 뭐뭐인 척함으로써 an expressionless face, 무표정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after a period of normal playful exchanges with her child. 아이랑 신나게 놀고 난 뒤에 무표정 표정을 탁 갑자기 지었는 거죠. 아이랑 막 놀다가 헉 하는 거죠. 그러면 또 child first becomes unpleasantly surprised. 깜짝 놀죠 아이는. 또 없죠 보고는 엄마의 이런 무표정한 표정을. 그런데 아이도 서서히 attempt to get her attention in an effort to restore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이가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어디였죠? 타이밍 놓쳤네. 여기구나. 자, 요건 이제 명사로 해석해야 돼 명사로.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무표정한 블랭크한 얼굴 그 표정을 원래 얼굴로 이제 이렇게 회복하려고 이제 엄마의 주의를 끌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실패를 하게 되면 아이는 이내 곧 overtly라고 하면 명백히란 말이야. overt 명백한 아주 불편해지고 아주 괴로워하면서 엄마가 여기 좀 봐줘 엄마 하면서 아무리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도 평소에 그렇게 다정했던 엄마가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거죠. 마침내 the mother's face does not change. 엄마의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도 이내 곧 무관심해지고 detached 엄마와 감정이 분리되면서 apathetic이죠. 상당히 그 personal 말이 감정이란 말인데 A plus A가 보통 이제 없다는 거예요. 감정 무감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러한 유아는 그 react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엄마의 무표정에 반응하는데 상당히 이제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요. 에더트로닉이 attribute 돌렸던 거예요. 그게 A를 B의 탓으로. 그래서 A가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에더트로닉이 돌렸던 겁니다. 뭐의 탓으로? To the disruption. 여기 B죠? A to B니까. 붕괴죠, 붕괴. 엄마, 특히 엄마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어린아이가 설정하고자 하는 목표의 붕괴죠. 엄마의 관계 설정 목표의 붕괴 탓이죠. attribute 돌리다 뭐뭐를.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는 것 attribute A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which 이 앞부분 이 문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attribute 그렇게 되는 이유를 뭘 돌렸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매칭하는데 실패한 데서 그 원인을 돌렸다. 특히 엄마의 관계를 맺는 데는 그렇죠? 굉장히 그 끈끈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관계가 실패되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도 물론 여기 심리학적 측면을 접근했지만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본능적 측면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돼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 어머니로부터 배척당하면 갖게 되는 이제 괴로움,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는 갖고 있는 본능적인 무한한 어떤 애정이라고 하는 것, 또 엄마는 아이 소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인데요. 9번과 흡사한 지문이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실패를 겪은 그룹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우리 여기 지문 저 앞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but most normal and confident child encounters입니다. 일단은 가장 그 보통으로 또 유능한 아이라 하더라도 encounter 만날 수밖에 없죠. 뭘 만나냐면 what seem like insurmountable problem이죠. 살면서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버거운 문제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playing them out이죠. 그것을 가지고 놀이로 해봄으로써 in the way he chooses 그가 선택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그는 아마도 스텝 바이 스텝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컵오죠. 대처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샘플링해서 놀이로 한번 해보면 자, 그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즉 어려운 일상생활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놀이로 해보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방식으로 that are hard for even him to understand. 심지어 걔도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상징적인 방식으로 약간 역할극도 해보고 뭐 그런 거죠. 장난감으로 이제 그런 자신을 투영해서 그런 상황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As he is reacting to inner processes whose origin may be buried deep in his unconscious죠. 그는 말이죠. 반응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적 과정에 반응하고 있죠. 그 기원은 아마 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나 봐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잘 이해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징적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This may result in play that makes little sense to us at the moment, or may even seem ill-advised. 이런 아이들의 놀이는 result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죠. result in play that 어떤 놀이로 끝날 수 있냐면 명사요. makes little sense to us죠. 우리한테 말이 안 되거나 좀 ill-advised, 좀 거지 같은 이렇게 그 좀 분별 없는 이렇게 보이기는 놀이가 될 수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we do not know the purpose it serves or how it will end죠. 우리는 그것이 기여하는 그 놀이가 기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그것이 it will end죠. 어떻게 그 놀이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도움으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보면 그런 저런 황당한 놀이를 왜 하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당장 그 당면하는 위험이 없으면 뭐 아이가 뭐 칼로 뭘 찌르려고 한다든가 큰일 나겠죠. 그거 아니면 그냥 베스트 한 방법은 뭐예요? 아이 놀이를 간섭 없이 놔두는 거예요. Just because 아이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be engrossed in이죠. 몰두하다. 그냥 놔두는 거죠.
좋은 의도를 갖고 어른들이 요 문장은 다 빼버리겠네요. 여기 문장 다 빼버리세요. 이렇게 다 빼버리세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때입니다. Effort to assist him in his struggle이죠. 그 아이가 이렇게 struggle 힘들어할 때 그를 assist 도와주려는 노력들은 아무리 잘 의도되어진 걸 하더라도 종종 may divert him from seeking 아이를 뭔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divert 시선을 돌리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the solution that will serve him best죠.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해결책이죠.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또 구하는 과정으로부터 아이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문장은 나올지 또 다음에 이건 문제로 또 만들어서 보게 되고요. 그럼 다 된 건가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또 패턴 드릴로 또 가도록 합시다.